자꾸 구부린 자세가 되면 시냅스는 자꾸 없어져요. 시냅스가 없어지면 없어진 만큼 점점 더 구부러지게 돼요. 지금 당장 이렇고 저렇고의 포커스를 먹으면 안 됩니다. 맹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의사들과 대화하는 여자 의뢰녀 이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안강 원장님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요. 척추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네. 아니 척추도 함께 나이를 먹어간다고요? 그렇죠. 우리와 같이?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허리가 흔들리는 사이에 네. 떡방아 찍듯이 찍히면서 네. 디스크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흔들리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흔들리는 게 계속되잖아요. 계속되면 관절이나 관절 싸고 있는 인대 같은 것들이 두꺼워져요. 그리고 디스크도 더 나오겠죠. 어쨌든 척추 뒤에는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네. 근데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신경을 계속 때리고 좁게 점점 만들어요. 실제로 관이 좁아진 것도 문제지만 네. 뒤에 있는 신경의 혈관을 때리기 때문에 여기에 피가 가는 것 자체가 또 망가져요.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협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이 협착의 가장 큰 문제는 관이 좁아진 것도 문제지만 피가 안 도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럼 이게 그냥 노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네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척추협착이 온다고 하는 자체는 음. 척추 불안정이 있다는 얘기고요. 척추 불안정은 뇌의 시냅스가 줄어들면서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나이가 들면서 여기 뼈가 있으면 여기 뼈가 쭉 같이 내려오는데 요 하나가 뒤로 밀리죠. 네. 요 하나 밀려 있어요. 여기에 요 뼈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계속 그러면은 요 관절이 자라요. 그다음에 요 안에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고 디스크도 나오고. 네. 그럼 요 사이 구멍 동그란 구멍 보이죠? 예. 요 안에 구멍이 주로 작아져요. 이게 협착이에요. 그러면 요 안에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예. 신경이 지나가는 게 여기 보이죠? 여기가 좁아지니까 요 신경은 자꾸 부딪히게 되겠죠. 신경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요거에 피를 주는 혈관, 그 다음에 요 신경을 따라가지고 뇌 촉수액이 또 흐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결국 피해가는 게 제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피가 고여버려요. 정맥피가 되게 고여버리면 신경이 더 눌려요. 아니, 그러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척추의 혈액 순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척추협착증의 증상의 정도가 척추관이 좁아지는 거에 그 상관성이 많이 떨어져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정말 좁아져도 축구 선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선천적인 협착은 잘 적응해요 또.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넓어 보여도 결국에 이런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망가지면 척추협착 증상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의 변수에 의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지 꼭 좁아졌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협착증 있는 분들 네, 보시면 예. 찌릿찌릿 전기가 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들은 것 같거든요. 전기가 네. 오는 것 같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신경이 손상되면 굉장히 강한 힘으로 이걸 회복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전기가 오는 것과 심한 통증을 느끼게 돼요. 이게 어떨 때는 액토픽 임펄스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는 그런 증상들도 와요. 근데 그런 임펄스를 없애버리면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때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왔을 때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거든요. 나 통증만 없애줘요. 근데 그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통증이 없어지는 네. 순간 재생은 끝납니다. 또 강력한 스테로이드도 들을 수는 있지만 재생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 쓰고 버릴 게 아니기 때문에 몇십 년을 써야 되면 계속 살리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 지금 당장 안 아픈 거니까 보다 이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허리 디스크는요 네. 이렇게 다리를 올렸을 때 잘 안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일부에서 예, 모든 예. 디스크에서 그런 거 아니고 디스크가 이제 뒤에 다리로 내려가는 그 다리 뒤로 내려가는 신경이 있어요. 그 신경 싸고 있는 막들을 긴장시키거나 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특정 형태의 디스크 탈출인 경우에만 그렇고요. 그럼 척추협착증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러니까 척추협착증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뒤로 내려가는 신경을 싸고 있는 막들이 긴장되면 아까처럼 다리에 올라가는 게 힘들겠죠. 그래서 디스크는 이렇고 탈출증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신경이 어떻게 감작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다리에 올라가는 게 힘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척추협착증은 네. 일반적으로 피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안 쓰려고 하겠죠. 피가 안 쓰려고 하면 직립을 하면 피가 굉장히 많은 피를 소요해야 돼요. 다리도 그렇고 신경도 그렇고. 그럼 이를 적게 하려면 어떻게 되면 굽혀야 돼요. 허리를 굽히게 되면 편한 거죠. 일어서 걸으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쇼핑 카트 같은 데 기대고 가면 어르신들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그러니까 피를 안 쓴다는 게요. 동물 자세로 가면은 훨씬 에너지 소비가 적어요. 근데 직립을 하게 되면 에너지 소비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직립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구부린 자세가 되면 시냅스는 자꾸 없어져요. 시냅스가 없어진 만큼 점점 더 구부러지게 돼요. 인간이 허리가 불안정하고 허리가 굽는 건 시냅스가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무조건 살리는 반대로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나이가 들수록 네. 워낙 뭐 척추 문제 있는 분들 많으셔서 네네. 그냥 어련히 오는 뭐 주름과 같은 그런 증상이겠거니 하시고 침이나 뭐 부항 이런 거 맞는 분들 계시고 뭐 잠깐 그냥 주사 간단하게 맞고 이런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네. 것도 어떤 새로운 자극이 가서 그게 뇌를 활성화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시냅스 이런 거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네. 좋은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뇌를 도와주는 거는 자극을 잘 하는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침이나 부항이 나쁜 건 아니에요. 본인과 잘 맞으면 또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퇴화를 유발하는 것들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퇴화를 유발하는 것들을 피하라. 네, 아까 말했듯이 신경 손상을 정상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갑자기 멈추게 한다라고 하면 안 아프겠지만 엄청난 퇴화가 되겠죠. 수술도 너무 광범위하고 큰 수술들은 퇴화가 아주 빨리 되겠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덜 다치고 오래 쓸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모아야지 지금 당장 이렇고 저렇고에 포커스를 모으면 안 됩니다. 왜? 100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70에 죽는다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100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로운 치료를 받게 되면 더 나빠진다는 거. 아주 빨리.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자연 치유가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척추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에요. 퇴행성 질환은 자연히 좋아질 수 있는 건 아니죠. 적절한 자극과 운동은 이제 이걸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증세가 호전된다면 또 나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몸에 해가 되는 걸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빠졌을 때 또 좋아지기 어려워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그 몸에 해가 덜 되게 하면 또 잘 또 회복이 돼서 어느 정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냅스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러면 시냅스가 없어지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제대로 걷는 거예요. 제대로 걷는 훈련이 허리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걷기 계속 이제 걷기를 시냅스. 강조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수술 얘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척추 협착증은 수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선택적인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과다하게 수술을 하는 경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수술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문제는 필요 없는 경우인데 수술을 한다거나 너무 일찍 수술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정이 아니었는데 잘못된 수술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더 힘들고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오게 되죠. 수술이란 건 그게 뭐 부위가 목이든 허리든 무엇이든 네. 진짜 아프다고 바로 할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 군데 좀 조언을 구해보고 그렇죠. 예. 좀 생각을 들어보고 정리하겠다 네. 이런 그 경험도 많고 그 다음에 내 편이 될 수 있는 의사들을 하고 얘기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기 치료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아픈 데를 치료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니 어떻게 반사를 일으킬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이 배 앞에를 자극을 주거든요. 때에 따라서 열 자극을 주기도 하고 손으로 자극을 주기도 하고.
아픈 데를 치료하지 않는다. 수기 치료할 때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뇌의 반사는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적절하게 반사를 일으킬 것이냐가 이런 것들 조화시키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죠. 그다음 또 중요한 거는 잘 걷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척추 협착증 같은 네, 경우는 네, 네. 자연히 뭐 치유도 좀 어렵고 네. 그러니까 진짜 건강할 때 잘 지켜야 되는데 잘 조절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퇴행을 늦추는 것밖에 답이 없네요. 어떻게 그쵸. 보면. 제일 느낌이 아까 말했듯이 시냅스가 줄어들지 않도록. 그러면 답은 알겠습니다. 하나? 평소에 제대로 걷는 거. 예, 저도 좀 사실 뒤뚱뒤뚱 걷는 편인데 좀 걷는 자세를 잘 좀 다져봐야겠다. 늙지 않으려면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첫 번째는 빨리 걷고 잘 걷는 겁니다. 제대로 걸어야 됩니다. 팔자로 걷고 뭐 종종 걸어보고 이런 건 별로 안 좋겠죠. 제대로 걷는 거, 빨리 걷는 거, 그거가 시냅스는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제 시간에 자는 거. 왜냐하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수면도 중요하죠. 우리 잠잘 때는 눈이 움직이는 잠이 있고 눈이 안 움직이는 꿈 꾸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냥 깊은 잠도 있어요. 깊은 잠이 되면 우리가 보통 낮에 경험하거나 이런 것들을 굳혀요. 굳혀가지고 이걸 쓸 수 있게 딱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에서 막 이렇게 막 눈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꿈도 끼고 막 이럴 때는 약간 그럴 때는 뭐냐면은 이것들이 실제로 해봐요. 뇌가 이런 경험도 해봐.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이거 안 돼. 이거 버려. 이거 돼. 이론적으로는 꿈을 정말 수없이 많을 거예요. 밤새면서. 그러면서 얘가 버릴 거 안 버릴 거 이렇게 챙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훈련의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런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뇌가 효율적으로 그 다음 날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몸의 병의 대부분 조절하는 건 뇌예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떤 병에 걸린다 그러면 실제로 그 신경 자체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꽤 큰 거예요. 이 때문에 뇌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야 돼요. 뇌는 잠을 자기를 원해요. 네, 충분히 자는 거 그럼 똑같은 시간에 자야 돼. 가능하면. 그래서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하루에 한 끼는 150g 이상의 풀을 먹어야 돼요. 가능하면 살아있는 풀이 더 좋고.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우리는 잡식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식 동물은 장이 길어요. 장이 길어서 오랫동안 장 속에 음식물을 놔둬도 그거를 염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조절할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육식 동물은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장이 길면 죽어요. 빨리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장이 아주 짧아요. 먹자마자 싸야 돼요. 그래야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흡수되면서 분해되면 생기면서 생기는 염증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몸을 덜 상하게 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중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풀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염증 조절을 장에서 잘 해줘야 되고 잘 싸야 돼요. 그래야 염증 조절이 잘 되니까 뇌도 염증이 없어야 편한 거예요. 시냅스 염증이 없어야 잘 생기는 거고요. 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지키면 돼요. 첫 번째는 잘 걷고, 그쵸. 잘 자고, 그쵸. 그리고 건강한 채소, 그쵸. 잘 특히 먹고. 약간 그쵸. 풀 종류로 맞습니다. 잘 챙겨 풀로. 먹자. 예. 오늘 맞습니다. 이렇게 세 또 가지. 세 가지 저희 네. 실천 방법으로 마무리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리가 흔들리는 걸 알려면은 엑스레이와 MRI를 같이 가야 돼요. 시냅스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빨리 걷기. 빠르게 걷기. 근데 제대로 걸어야 돼요. 허리가 흔들릴 때는 허리가 더 아프겠죠. 협착이 진행되면 다리가 더 힘이 빠지거나 아프겠죠.